네, 반갑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과는 달리 그래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도 같이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꼬리를 달아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라면 조정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 종목군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또는 계좌 상승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이용한 계좌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양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는 모습인데요. 자, 양봉 나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좋은 흐름이다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연결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2600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다시 돌아서야 되겠죠.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무조건 상승으로 연결된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상황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2550까지는 지지라인 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가 더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통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과거의 상황을 좀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면 지지선 근처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대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달 상황을 본다면은 7월 초중반까지 연결되는 그런 만기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시장에 좀 나쁘게 작용한다라면 흐름 자체가 좀 나빠질 수가 있겠죠. 일단 반등을 통해서 26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진입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계좌 회복을 통한 부분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에 대한 충격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연결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단타 구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2580에서 2583포인트 이 좁은 구간에서의 어떤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뚫고 넘어가는 우상향이 진행된다면 오후에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치가 않죠. 자, 주가 흐름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수급에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쪽 수급이 계속 단단하게 잡아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상승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대형주 수급이 나빠지면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부담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비슷합니다. 네, 아침 10시 이후에 나타나는 박스권 흐름도 유지되고 있고요. 살짝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수급이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빠르게 지나간다, 즉 지지점까지 오지 않고 빠르게 상승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기대감들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급 동향이 만약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에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전환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매수를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즉 바닥이다, 저점에 임박했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만 있다라면 주가가 오늘 더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급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더 올라서는 모습, 순매수 전환이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매수 포인트 잡았는데 오후에 수급이 나빠진다라고 한다라면 주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전은 일단 좀 관망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드크로스로 진행되는 모습이 진행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아래쪽까지 열어놔야 되거든요. 10만원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때는 일단 여기 11만원대 초반 또는 이제 10만원대 후반에서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 자리를 지켜주려면 그냥 밀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계속
받아준 형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만약에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 여기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라면 10만원 또는 그 아래쪽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의견 들어가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도를 해야 됩니까는 아니죠.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강한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지선까지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만원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은 그냥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8만원대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가 좀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죠. 물론 여기서 팔고 다시 사는 건 어떻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자, 밑에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나간다면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종목을 놓칠 수가 있죠.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그런 하반기 기대감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팔지 않고 조정을 감안해서 그냥 홀딩한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고요. 오늘 기아 오늘 많이 올라왔죠. 현대차도 오늘 플러스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40만원대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카카오도 오늘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입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을 만들어 간다 보시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 유상증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뭐 주당 0.07주 뭐 이 정도 배당하는 거 이런 게 정상인데, 글쎄요. 자, 지금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한국전력 반등세 보면 보여주고 있죠. 무더위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장마 이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 그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뭐 폭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 복구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있고요.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적당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조선주 움직임은 썩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단기 조정 예상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일단 보합 장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근데 유지는 일단 계속 해주게 된다면 나쁘지 않죠. 이 자리만 계속 유지해줘도 괜찮아요. 주가가 굳이 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현재 가격들을 인정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다만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죠. 네, 매수를 해가지고 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엔터주는 조금 밀렸습니다. 자,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SM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쪽 HPSP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장비 쪽인데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큰 부담은 없다. 대체적으로 잘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 오늘 잘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루닛이 오늘 23%대 상승하면서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네, 그래요. 이 동진세미캠 올라가야지. 솔브레인이 엊그저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동진세미캠이 안 올라가서 아씨 뭐야 그랬는데 얘가 올라가는 모습. 예,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은 괜찮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고, 워닝 IPS도 나쁘지 않죠. 흐름들 괜찮은 모습들 유지되고 있어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들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수급이 더 좋아진다라면 앞으로 더 좋은 흐름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쪽 움직임뿐만 아니라 외국인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상승 종목이 더 많죠. 코스피는 488개,
하락은 366개로 지금 더 유리한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79개가 상승이고요. 696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승 하락 포인트 보시면은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지금 점상한가 두 번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꿈비가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에서 약간 풀렸네요. 근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착시 현상은 오래 가지 못하죠. 어쨌든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비스토스, 신진 SM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청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룬이 있었고 엑스게이트, 동원금속, 머큐리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흐름을 좀 더 보실게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2.48. 나쁘지 않네요. 그죠? 오늘은 계좌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판단되네요. 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하락률 보시면 대부분이 ETF입니다. 즉 많이 빠진 종목이 없다는 얘기겠죠. 우선주 하나 있고요. ETF 그 대부분이 인버스 쪽이네요. 그리고 쭉쭉쭉 빠지다가 기가비스가 오늘 8.59%로 종목 중에서는 하락률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내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쭉 내려가면 카프로 관리 종목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7%대 나오는 거 유상증자, 캐리소프트 뭐 이런 정도라서 오늘은 낙폭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포인트는 쇼박스가 1.8% 그러니까 한 플러스 한 0.5에서 많이는 1%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계좌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이 여러 가지 섞여 있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일단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승적 기울기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현대 위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KC텍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플렉스도 오늘 또 이어가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신일전자, 뭐 강원랜드 오늘 일단 다 양봉이 나오는 모습들이네요. LS 일렉트릭은 오늘 신고가 또 나왔었는데 다시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런 모습이고요. 뭐 그러네요.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일단 수익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월급 종목 계좌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잠정 상황들 살펴보시면 일단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현대건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아침에 그 중동 사우디 수주 때문에 크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쭉 빠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 혼자 너무 튀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욕구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다 생각됩니다. 어쨌건 그래도 7%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 크게 문제 없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아까 많이 빠졌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많이 빠져서 이상했었는데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K도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매도가 좀 나와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SK 하이닉스 쪽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 자동차 쪽 매수 움직임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당연히 샀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했어요. 삼성전자를 사면서 하이닉스 매도하는 것은 일단 시정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나빠서 판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빼가지고 삼성전자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도 곧 8만원대 진입 가능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 그 다음에 전기전자 부품 쪽 이런 쪽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 오늘 8% 상승인데요. 이런 것들 전기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 조절 괜찮은 흐름들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택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주가 상승률 잘 보여주고 있는데 챗 GPT 관련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내용들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SDI나 이런 것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대건설도 같이 팔고 있군요. 이런 모양새를 참고하시고 EV 첨단소재 오늘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뭐 이런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포스코, DX 이런 쪽은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매도가 오늘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CGV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가는데 원래는 이제 저점이 이제 잡혔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양봉을 좀 기대해 볼게요. 자, 일단 10,000원대 이상만 확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돌파만
저점만 다시 만들어주면 이제 저점은 좀 잡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RSI 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등이 한번 나올 땐 됐습니다. 그 부분들 좀 기다렸다가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는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고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크게 걱정하실 만한 종목들의 부담감들은 없지 않겠나 판단되니까 그런 정도 판단하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일단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또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장 달려들지 마세요. 지금은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시장 분위기가 이 자리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고요. 아직 시장이 2600도 다시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유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수급이 이상해지지 않는다라면 상승 기조 계속 유지해서 계좌는 오히려 플러스 국면 유지하기가 쉬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